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곧 시험인데 전년도 기출문제, 즉 2020학년도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거 위주로 꼭 필요한 거, 출제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인데 비중상 2단원이 훨씬 더 높게 출제가 되겠죠. 실제 여러분 지문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기출문제도 1단원에서 한 서너 문제가 다고 나머지는 다 2단원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중에 타학교하고 조금 비교되는 게 논수령, 일반적으로는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뭐 논수령이라고 찍혀 있긴 한데 문제를 보니까 서술형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2019학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 기출문제죠. 전전년도 기출문제를 봤더니 진짜로 논술식으로 쓰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19년, 20년 거 살펴봤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19년 거보다는 20년 게 최근 거여서 그걸 해설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쉬운 거는 좀 답만 체크하는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만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가 있을 텐데 1번부터 한번 보죠. 이거 1단원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지문이죠. 수필 지문. 기억날 겁니다. 1번 같은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니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요거는 지문에 있냐 없냐 단순한 문제도 출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추론할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자, 1번 문제는 그냥 사실적인 그 확인 문제예요. 지문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답이 제공돼 있을 텐데 답은 일단 2번으로 체킹만 할게요. 자, 그다음에 2번도 이것도 사실적인 추론 문제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을 살펴보시면 아마 지문에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추론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역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답이 2번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인데 묻고 답하는 방식, 즉 문답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답이 아주 도식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문답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묻고 답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 답을 몰라서 묻고 답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묻고 답하는 문제는 도식적이에요. 거의 대부분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호기심을 집중시킨다. 자, 문학적인 거라고 비문학적인 거라고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문학적인 거에서는 거의 대부분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긴 오답 하나만 제가 좀 볼게요. 다른 문제보단 배점이 약간 높고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자, 3번만 한번 볼게요. 천문학자 예를 들어 누구나 경험을 통해 업적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지문 보면 이 천문학자는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천문학자란 직업을 얻어낸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단원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는 달랑 이렇게 3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제부터는 2단원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4에서 7번 논술형 1번 문제는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4, 5, 6, 7하고 논술형 1번 5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적은 비중은 아니고, 자, 오늘은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문과 관련된 얘기는 되도록이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지문을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뭐 익히 아는 문제겠지만 선지 1번에 보면 가야 할 것이 뚜렷한 인물들이라는데 우리 지문 수업할 때 여기 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뚜렷지 않은 사람들이죠. 산업화, 도시화, 여기서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정처가 뚜렷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영달이었고 비교적 정처가 뚜렷한 사람은 정시였죠. 3포로 가는 거. 근데 영달이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정처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안 되는 문제겠고, 이번에 보면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은 여로형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로형, 여행 경로에 따라서 인물들의 사건과 갈등이 전개되는 소설이고 여행 경로니까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맞물리는 거로 보면 되겠죠. 공간의 이동이 시간의 흐름과 맞물리는 문제여서 2번도
무관하게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작품 속 시대 상황이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수업할 때도 산업화 도시화라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했었고, 그 산업화 시대화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생이 이렇게 소외된 쪽으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4번 답 고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문제는 조금 주의해 봅시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자, 답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되니까. 니은을 보면 백화에게 여비가 없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오죠.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단어는 직접적이라는 말이 눈에 거슬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은을 한번 보시면, 니은이 여비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정씨가. 죄송합니다.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올 건데, 자, 백화가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이거 차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차비가 없어요, 여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직접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겠고, 군용차를 타고 가면 돼요 얘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이란 말이 눈에 거슬려야 하는 건 당연하고, 더불어 답도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7번 문제는 전년도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유형 문제를 따져보면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시점 전환의 문제예요. 시점 전환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삼포 가는 길 원작의 소설은 3인칭 여러분 알겠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시점인지를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은 갖추고 있을 거라고 보고, 보기에 보면 나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할 수가 없기에 나는 좀 답답해졌다. 그래서 요거는 1인칭 시점으로 바뀌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다른 시점으로 전환될 요소도 충분히 있는 문제이긴 한데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게 돼. 특히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게 되면, 자, 서술자 나는 등장인물이 됐고 그 나가 나의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면 세계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눈에 보일 거예요. 2번이 답이 되겠죠. 특정 인물의 내면, 즉 나의 내면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로 답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 5번 볼까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그랬는데 혹시 다른 시점으로 전환될 염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 주관적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거의 유일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 주관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거꾸로 객관성을 띠고 있는 시점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자, 객관성과 관계된 시점은 3인칭 시점이긴 한데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성 이런 말이 나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객관성 이런 말이 나오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규정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가는데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그랬죠. 자, 학교 수업 시간이나 혹은 학원 수업 시간이나 가에 대한 내용은 워낙 강조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저 역시도 현장 수업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가의 내용이 소설의 맨 끝부분,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뭐 재차 한번 설명해 보면 이거 정씨와 영다리가 탈 기차가 되는데 그것이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 혹은 인물의 앞길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씨, 영달이는 여기서 좀 제외가 되겠죠. 영달이는 오히려 일자리를 구한다고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정씨는 그 반대로 평화롭고 낭만적인 고향을 찾아갔던 사람이죠. 삼포가. 근데 삼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소식을 앞에 듣고 정처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떠돌았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자, 당연히 정씨의 내면을 어두운 들판으로 통해서 표현했고, 또 하나는 기차가 그렇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이들의 미래도 어쩌면 암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이 문제가 늘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머지 선지는 뭐 좀 쉽게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디귿에 보면 영달의 방황이 끝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 스스로 알겠고, 정씨와 영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 자, 정씨는 처음에 분명하긴 했어요. 그런데 삼포가 변했음을 알고 정처를 잃어버렸다 그랬으므로 리을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마지막 이거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런 얘기인데 영달의 내면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영달은 삼포가 도시화가 되면서 어떻게 나 돈 벌 수 있어 라고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달의 내면보다는 정씨의 내면 쪽에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되는 거겠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기업과 니은밖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자, 논술형 1번이에요. 논술형 1번. A, B와 유사한 역할하는 문장을 B에서 찾아 쓰고 그 문장의 의미를 서술하라 그랬죠. 자, A, B와 유사한 문장. 자, A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시루떡. 그죠? 그 다음에 B, 산미빵 2개와 찐 달걀. 요거예요. 팥시루떡, 산미빵 2개와 찐 달걀.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죠? 산미빵이나 팥시루떡, 그 다음에 산미빵 그냥 하나만 쓸게요. 산미빵, 모르겠다. 달걀까지 쓸게요. 두 개 다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 있는 기능도 수행을 하긴 하겠지만, 팥시루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화가 영다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두 인물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간 올라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산미빵 달걀은 사실은 이거죠. 연민 그리고 뭐 호감도 표현했다고 보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편이,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얘들의 유대감을 약간 높여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유대감을 약간 높여주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럼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장을 B에서 찾아 쓰라 그랬는데 B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B에 나와 있는 문장이 짧으니까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내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자, 요 정도 문장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 문장에서 여러분 이걸 못 골라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술형이긴 하지만, 그럼 당연히 그 문장은 B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인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내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이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요. 왜냐면 연대나 유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가명인 백화를 버리고 나 이제 이점내요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장의 답은 그냥 불러드리면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내예요. 요 문장을 1번에다가 쓰시면 정확한 게 되겠고,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이번에는 그 문장의 의미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유대감이 높아지고, 자, 정서적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정서적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어.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싶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모습을 밝히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쓰시면 답이 충분히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논술형인데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만 뭐 이거 그대로 말로 풀었으면 되는 거죠.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거리감이 낮아짐으로 자신의 본질, 자신의 진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헤어지는 마당에 그런 정도로 쓰시면 답이 충분히 되겠죠. 자, 이제 삼포 가는 길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있었던 2단원의 마지막에 있었죠. 보지 못한 폭포라는 글하고 2단원 학습활동 쪽에 있었던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라는 지문 두 편을 묶어서 한 지문으로 출제를 했어요. 기억날 거로 보이죠. 뭐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자, 어쨌든 가글의 특징을 잠깐 얘기하면 이것도 일종의 기획문적인 요소가 강한 수필. 자, 나글도 일종의 수필이죠. 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노인 목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두 편 다 수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죠. 어려울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8번을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일단 답은 2번. 볼까요? 가는 나와 달리 서술자의 공간 이동을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차이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글, 노인 목수, 차치리가 나오는 글은 수필이긴 해요. 수필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자신의 경험, 자,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릴 때 주출도부터 올린다, 주출도부터 그린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뭐를 중시했던 거죠? 본질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차치리 얘기를 꺼냈는데 차치리도 마찬가지겠죠. 차치리도 본질이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글 속에는 선지 2번처럼 공간 이동이나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정리할까요? 가는 일종의 뭐라 그랬죠? 기행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랬어요. 기행문적인 요소. 기행문적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여종도 나오고요. 견문도 나와요. 그 다음에 감상도 나와요. 여정, 견문, 감상. 견문 뭔지 알 거예요. 견문은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여기 보고 들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항상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또 한번 얘기할게요. 앞에 산포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수필 보지 못한 폭포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됐죠. 그런데 자, 8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선지에 보면 항상 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자칫 쓱 놓치면 큰일 나는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한쪽엔 있고 한쪽엔 없는 것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주의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만 쓱 보고 이거 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맞겠는데 라고 넘어가면 틀릴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양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방금 한 것처럼 2번처럼 가는 나와 달리 서술자의 공간 이동을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달리라 그랬으니까 나에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걸 확인했어야 되겠고 가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2번 선지를 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9번 1번 문제로 답 1번으로 체크하고 그냥 패싱하겠습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인데요. 10번 단어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전적 의미 파악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죠. 공부가 돼 있다면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0번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꼼꼼하게 단어 체킹을 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 폭포가 옛글이기 때문에 물론 뭐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겠지만 옛글이기 때문에 현대어에서는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지 못한 폭포 단어 문제가 자주 출제될 소지가 충분하니까 단어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지 못한 폭포도 마무리. 그 다음에 11에서 13번 정중의 B라는 시가 나오죠. B라는 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은 자제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문제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참 세밀한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요만한 단어 하나 때문에 결국은 전체 문장이 아니라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고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면
화자의 어조와 감정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린 이거 키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돼요. 정주영의 비라는 시에서는 이게 없다고 누누이 아마 강조를 했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정서 노출, 즉 시적 화자의 감정 노출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100%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본어 보면 감정이란 말이 들어갔고 거기다가 상승이란 말까지 나왔으니까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감정도 없고 감정이 없다 보니까 감정이 상승된다라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1번은 아웃됐고요. 자 2번도 조금 조심해 볼까요? 화자의 정서를 산새 꼬리에 비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산새 꼬리에 비유하고 있는 건 비예요. 비가 내렸다가 튀는 모습도 뭐 이런 것들을 비유했을 텐데 정서를 비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시가 정서가 노출이 안 됐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꼭 잡고 계시다면 2번도 정서 언급됐으므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수미상관 이게 키워드겠죠. 근데 수미상관을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뭐 시의 맨 앞과 맨 뒤가 연관성을 갖거나 단순하게 비슷하거나 유사해도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얘는 수미상관 아닌 거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웃긴 문제. 선지 붉은 잎을 직접 박는 모습을 화자가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는데 화자는 여기 개입되지 않았어요.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가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비가 붉은 이파리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 아웃됐어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 3번, 4번 선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 정답은 당연히 5번. 화자는 비 내리는 풍경을 관찰 묘사. 자, 관찰과 묘사. 물론 묘사 부분에 뭐 다른 어떤 뭐 문학 작품이나 소설 같은 데선 묘사를 좀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은 주관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관찰한 것을 다소 객관적으로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심상과 다른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심상은 뭐 이미지니까 이거 골라내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처럼 보여요. 자, 답은 5번 소란이 밟고 간다. 당연히 얘는 청각.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겠죠. 그래서 5번 체킹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좀 볼까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해요. 자, 시를 산문으로 바꿨을 때 얻어진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를 산문으로 바꿨을 때 얻어진 효과 그럼 이것들은 뭐 그냥 뻔한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요것도 도식적인 답들이 좀 나와요. 운문을 산문으로 바꾸는 효과에 대한 얘기가 종종 문제가 나오는데 자 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를 이런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얘기를 산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진술 쪽으로 바뀌어요. 첫 번째 아주 도식적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른 것들을 한번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윗글의 일부를 산문으로 바꾼 거죠. 윗글과 보기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윗글은 운문이고 시고 보기는 산문. 1번 볼까요? 윗글은 간결한 시행으로 여백의 미를 느낄 수가 없다. 반대잖아요. 윗글은 여백의 미를 느끼는 가장 강력한 시예요. 자, 3번도 볼까요? 보기는 연과 행을 구분하는 줄글로 되어 있다. 자, 보기에 연과 행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쉽게 내는 문제는 맞출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도 대단히 어렵게 출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들이어서 조금 조심하는 의미에서 풀어드리고 있는 중. 자, 5번에 보면 윗글과 보기는 모두 감각적 표현들. 자, 산문이라고 해서 감각적 표현이 안 쓰이는 건 아니야. 그래서 보기에 보면 차가운 바람, 촉각인 거겠죠. 그렇죠? 빗방울이 땅에 툭툭 떨어져 툭툭 튄다. 시각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문제. 자,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서술하라 그랬어. 요거는 시 전체를 제대로 공부했냐 안 했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예요. 공부를 허투루 한 친구들, 그냥 대강 한 친구들은 이거를 쉽게 잡아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연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전체를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은 거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
5, 6년의 내용이 무언지를 보자라는 얘기죠. 5, 6년의 내용을 보면 그거죠. 1, 2, 3, 4, 5 갈갈이 손가락표 어쩌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울지어부터 빗물이 어떻게 된 거죠? 산속 땅바닥에 이래서 자그마한 물줄기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답을 쓰면 이렇게 되나요? 빗물이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는 모습. 좀 긴가요? 뭐 길어도 정확하게 쓰면 좋겠죠. 자, 빗물이 물줄기로 여러 갈래 흘러가는 모습이겠고, 마지막 요는 뭐예요? 마지막 얘는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자, 요거 잠시 멎은 듯 하다가 자, 다시 굵게 내리는 모습이에요. 굵게 내리는 모습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란이 밟고 간다 해서 투둑투둑이 아니라 자, 아주 좀 비가 거세진 모습을 소란이 밟고 간다라 해서 얘기가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왕 나온 부분이니까 자, 2번에 보면 1, 2, 3, 4, 5, 6, 7, 8 각각 4단위로 나눠놨는데 4개로 나눠놨는데 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서 생각난 김에 그냥 살짝쿵 얘기할게요. 얘는 기승전결 이렇게 돼 있고 또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된 것도 얘 맞아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 이게 유기적이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구성 되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이다, 긴밀하다. 자, 요렇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3번의 문제가 하나 더 있군요. 자, 윗글에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한번 써보자라고 돼 있죠. 의도치 않게 그냥 답이 나왔네 뭐. 요거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비 내리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B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은 1단에 나와 있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에 보시면 리을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을 하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 그랬는데 리을이 뭔데요? 리을을 한번 확인해봐. 리을은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자,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순응하는 모습이겠지만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라는 건 상당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순응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거부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어야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15번. 소설 문제. 뭐 앞에도 삼포 가는 길 있었습니다만 삼포 가는 길에서도 시점 전환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소설 문제에서는 시점과 관계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될 리가 없고 15번도 시점과 관계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면 세상에 한 권뿐인 시집은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을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앞에 삼포 가는 길의 설명을 그냥 이용할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다른 것보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라 그랬잖아. 그쵸?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나예요. 나는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니까 서술자인 나는 항상 작품 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서술자는 나는 등장인물 당연하죠. 등장인물 나는 당연히 작품 속에 있는 존재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 알고 있으면 답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선지에서 작품 밖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작품 밖이라고 얘기하는 건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2번과 3번, 4번만 보시면 되는데 2번 설명은 서술자는 작품 안에서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 이건 주인공 시점 아니고 관찰자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 3번 서술자는 작품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정확하죠. 예, 답 3번이고 아까 5번 그랬는데 5번도 완전히 잘못된 거네. 그쵸? 작품 밖이었으니까. 자, 내가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작품 아니라는 요소만 갖고 문제를 풀었다면 2번, 3번만 가지고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정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여러분 학교는 문항수를 그렇게 많이 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한 도어 문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서술형 문제에다가 객관식 선택형 문제가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거, 되게 슬픈 그 극이었죠. 드라마 대본이었는데, 자, 17번 볼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부분적인 구절이나 대화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될 텐데 어렵진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니까. 정답 하나 볼까? 1번. 이미가 가족에게 헌신적인 인물.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죽어가면서까지 할머니 걱정하고 시어머니 걱정하고 남편 아들 다 걱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로 보면 되겠고 4번으로 가볼까요? 리을. 정수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에 분노하며 분노? 거슬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깔려 있으므로 이건 답을 골라내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18번 문제 잠깐만 주의해 볼까요? 윗글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뭐가 될까요? 1번 되나요? 한번 볼까요? 이미가 자신의 반지를 정수에게 줌으로써 정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강조했다. 자, 정수에게 주죠. 반지. 끼고 있던 반지를 주면서 네 마누라 줘. 지문에 나오는 얘기. 이게 뭐 사랑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답으로 갑니다. 2번 볼게요. 2번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자, 이미가 자녀들과 이별하는 공간을 좁은 차 안으로 설정하여 인물에 집중하도록 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공간을 차 안으로 좁혀놨어요. 좁혀놓으면 넓은 공간이 아니라 차 안이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인물의 얼굴들 위주로 영상이 찍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물의 얼굴들 주위로 영상이 찍히게 되면 인물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선을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지만 기억해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눈물을 흘리며 이리를 안고 있는 정철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했다 그랬는데요. 허무함 아닌 거 알죠? 슬퍼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허무함이 되겠어? 사랑하는 여자를 안고 있는, 죽은 여자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고 그 여자를 안고 있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했다라는 얘기는 옳지 않은 얘기예요. 슬퍼하는 거겠죠. 자, 답은 당연히 3번이고 19번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 20번 문제 둘 다 잘 나오는 문제. 자, 19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라 그랬죠. 그럼 이게 드라마 대본이죠. 시나리오와 흡사한 드라마 대본이 될 텐데 기억, 방송을 전제로 한 대본. 드라마 대본이니까 당연히 방송을 전제로 한 대본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그랬는데 까먹었을까 봐. 자, 드라마 대본은 봐요. 드라마 대본은 뭐랑 흡사하다고요? 시나리오랑 흡사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했을 거야. 연극 대본인 희곡. 자, 이건 연극 대본이고, 요거는 드라마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인데요.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인데, 얘네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자식들은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카메라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곳, 그죠? 충분히. 그리고 설정만 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어서 시공간적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약의 문학이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얘들도 제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희곡에 비해서는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의 문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공간적 제약이 뒤따라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뒤따라요. 하나 더 할게요. 장면 전환의 제약이 뒤따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리을은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뭐 뻔한 얘기, 인물, 사건, 배경, 서사관례의 공통점도 되겠고 해설, 대사, 지시문, 장면 표시 뭐 결정적으로 해설, 대사, 지시문 같은 건 희곡의 3요소. 근데 그 희곡의 3요소에다가 시나리오나 대본은 씬 넘버, 장면 표시가 씬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죠. 씬 넘버가 더 추가가 되죠. 어쨌든 이래서 맞는 건 니은만 빼놓고 다 맞는 거예요. 기억, 디귿, 리을. 답 3번. 그 다음에 20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원작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들 다른 갈래로 바꾸고 전환하는 문제를 앞에서 봤는데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꾸로 희곡을 드라마를 뭘로 바꾸는 거죠? 드라마를 소설로 바꾼 거예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보기에 보면 정철은 처연하게 고기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정철은 처연하게. 자, 처연하다라는 건 되게 슬프고 쓸쓸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게 드라마 대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인물의 대사와 행동갈로 처연하게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보기 지문은 처연하게 그거 하나만 키워드로 잡아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기는 A와 달리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인물의 심리에 대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직접 제시했다. 정철은 처연하게 본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쓱 풀어봤어요. 몇 문제, 한 서너 문제는 난도가 조금 있는 문제로 보이고 나머지 거는 좀 평이하게 보여요. 난도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찾기가 어려울 듯한 답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요 해설된 거 중심으로 한 번 더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시험 장소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